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다시 5월입니다. 5월은 쉬는 날도 많고 1년 중 가장 기분 좋게 보내는 한 달입니다. 그렇지만 저같은 자영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합니다. 돈 나갈 일이 많은 달이기도 하지요. 지금은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저와 같은 자영업자입니다.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집이 있는데 첫 번째, 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세 번째, 월세 30만원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다면 지금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자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매년 2월이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이면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2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다면 이번에 신고가 훨씬 편합니다. 현황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은 내년부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월 소득세 신고가 간편합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집주인들로부터 우리 중개사들이 5월이 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사업자 등록은 꼭 해야 하는지, 월세 30만원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3년째가 됐는데 아직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누가 과세 대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소득분까지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즉 2018년까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2019년 소득분부터 즉 2020년 5월 신고분부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모두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분들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시군구청, 지자체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입니다. 4년 단기 또는 8년, 10년 장기로 등록해 있는 임대사업자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세무서만 등록해 있는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전면 과세가 되면서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록을 안 하고 계신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언젠가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는 해당입니다. 지자체까지 등록을 했든 세무서만 등록을 했든 아니면 등록 자체를 안 했든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상관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나 월세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모두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는 제외가 됩니다. 2주택부터 과세 대상이면서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기준입니다. 그리고 월세를 주는지 전세를 주는지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먼저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입니다. 주택을 한 채 가지고 본인은 부모님 집이나 다른 곳에 살면서 본인 집은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1주택은 월세든 전세든 원칙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서 월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그렇지만 전세를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두 채를 가지고 한 채는 본인이 거주를 하고 나머지 한 채를 월세 준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2주택자는 월세 주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부터는 월세든 전세든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이건 이따가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떤 3주택 이상은 월세를 주고 있든 아니면 모두 전세를 주고 있든 과세 대상입니다. 보유주택 수는 인별입니다. 즉 개인별입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합산을 합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2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한다면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전세 주고 있는 소형주택입니다.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을 전세로 주고 있다면 이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23년 소득분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이렇게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은 주택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택수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포함입니다. 본인 거주주택과 전세나 월세 주는 주택이 한 채 있다면 이 경우는 2주택입니다. 그리고 주택수는 인별입니다. 그렇지만 부부에 한해서 합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있다면 2주택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부모님 주택이 한 채, 그리고 아들 주택이 한 채가 있다면 이 경우는 부모님 그리고 아들 각자 1주택입니다. 3주택 이상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로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3주택 이상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입니다. 보증금 3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상이 3주택자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과세 대상입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공식입니다. 보증금의 합계에서 공제금액 3억을 빼주고 여기서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됩니다. 21년 기속 이자율은 1.2%입니다. 참고로 2020년은 1.8%였는데 금리가 내리면서 적용 이자율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수입이자 등을 빼주면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수입이자는 보증금을 은행에 맡겨서 발생한 이자 수입이라 보시면 되고 해당되시는 분만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보증금의 합계가 6억인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입니다.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216만원이 나오네요. 즉 보증금 6억을 월세로 환산할 경우 연 216만원, 월세로 18만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월세 주고 있다면, 그리고 전세든 월세든 3주택 이상이라면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면서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택수 계산 방법입니다.
간단히 짚어만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구분 등기가 돼 있다면 이때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한 채를 공동 소유한 경우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위는 해당되시는 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대, 전전세를 주는 경우입니다. 흔한 케이스는 아닌데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만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부는 합산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개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부 중 1인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번엔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만 등록하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청, 지자체까지 등록하는 등록 임대사업자로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누구나 해야 합니다. 의무임대 기간이나 임대료 정액 제한 등의 특별한 제한이나 규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등록과 함께 시군구청까지 등록하는 등록 임대사업자입니다. 4년 단기 그리고 8년, 10년의 민특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입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5% 정액 제한 등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시군구청, 즉 지자체까지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든 등록 임대사업자든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주택을 전세나 월세 주면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20일 내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하게 되면 미등록 가산세가 나옵니다. 주택 임대 수익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임대 수익금액의 0.2%입니다. 연 임대 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2만원입니다. 실제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 등록은 않고서 소득세 신고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세무서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질문, 월세 30만원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면세점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임대소득세가 제로가 되는지, 전세나 월세를 얼마까지 받을 때 소득세가 안 나오는지, 주택 임대소득세 신고 방법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적게 나오는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분리과세가 신고도 편하고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과세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주택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합니다.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입니다. 분리과세는 임대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신고를 합니다. 14%의 단일세율이 적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소득세 신고는 개인별입니다. 부부의 경우도 주택수는 합산이지만 신고는 각자 개인별로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소득세 계산 구조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필요경비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입니다.
수익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수익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기본공제가 200만원, 4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연봉이 2천만원을 넘어간다면 적용이 안됩니다. 그리고 세율은 14%의 단일 세율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30%, 75%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입니다. 이렇게 분리과세로 신고를 했을 때 소득세가 제로가 되는 비과세 면세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을 바로 보겠습니다. 세무서만 등록한 일반 임대사업자,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 임대수익금액 연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일 때 필요경비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면서 산출세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까지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연수익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1000만원일 때 과세표준 그리고 산출세액이 제로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연 임대소득 400만원, 1000만원이 임대소득세 비과세 면세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면서 기본공제 200만원, 400만원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임대수익 금액이 일반 임대사업자는 연 400만원, 월세 33만원입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원, 월세 8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비과세 면세점은 동시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기준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이 내용은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연 1000만원, 월 83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연 400만원, 월 33만원입니다. 비과세 면세점 400만원, 1000만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득세를 내기 싫다면,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면 세를 줄 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절하면서 이 금액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가산세가 안내되어 있네요. 임대소득이 비과세 면세점 이하라서 낼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를 안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없으니 가산세는 안 나오겠네요. 그렇지만 국세청에서는 신고는 하라고 하네요.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면 되고 여기서는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세신고 안내에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설명 자료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맨 아래 동영상 자료입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방법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신고를 하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은 국세청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는지,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월세 30만 원도 소득세가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답은 모두 떨었네요. 답은 간단한데 하다 보니 많이 길어졌네요. 적색으로 표시된 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면 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합니다. 소득세가 안 나오는 주택 임대소득세 비과세 면세점 연 400만원, 1000만원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